안녕하세요. 보컬 한방병원 박한솔 원장입니다. 허리디스크 강화 운동 10가지를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스케이트 운동, 플랭크 운동, 허리 도리도리 운동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은 허리디스크 운동의 왕 중의 왕, 걷기 운동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걷기 운동이 허리디스크 환자에게 중요한 이유, 걷기 운동을 일상생활에서 하는 법, 야외 걷기 운동과 실내 걷기 운동 방법, 걷기 운동 시 주의사항,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걷기 운동은 허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허리의 근력과 유연성을 키울 수 있는 운동입니다. 간혹 걷기 운동으로 근육 강화가 안 된다고 생각해 우습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걷기는 분명한 강화 운동입니다. 걷기 운동이 왜 강화 운동이냐고요? 여러분, 물구나무를 서게 되면 팔로 바닥을 지탱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두 발로 땅을 딛고 중력을 이기면서 선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엄청난 강화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걷기 운동은 강화 운동이면서 동시에 뭉친 근육을 유연하게 해주는 스트레칭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걷기 운동은 허리 디스크 환자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운동으로 장점이 너무 많아 일일이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니 다른 운동은 안 하셔도 걷기 운동을 안 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셔야 합니다. 이 걷기 운동을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은 일과 중에 걷기를 최대한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허리 디스크 운동 이야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디스크 환자에게 정말 필요한 운동은 언제, 어디서나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즉 일상생활 속에 녹아있는 운동이어야 합니다. 출퇴근길에 한 정거장 정도 미리 내려서 걸어간다거나 혹은 점심시간에 밥을 먹으러 갈 때 걸어다니는 습관을 들이면 일상생활 속에서 걷기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활 속에서 걷기 운동을 할 때는 가는 길에 계단이나 오르막, 내리막길이 있지 않은지 미리 파악한 후 이를 피해서 동선을 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내리막길은 무조건 피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걷기 운동을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짧은 거리부터 시작해서 걷는 거리를 점점 늘려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날 컨디션이 좀 좋다고 하루에 몰아서 긴 거리를 걷는 것보다 조금씩이라도 매일 꾸준히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걷는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적당하고 최대 2시간을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만약 날씨가 안 좋거나 미세먼지 등으로 야외 걷기를 못 하시는 경우에는 실내 걷기를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4m 정도의 거리만 있으면 실내에서도 충분히 실외에서 걷는 효과를 낼 수 있는데요. 실내에서 걷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일직선으로 걷다가 끝에서 제자리 걸음으로 자연스럽게 돌아주시면 됩니다. 이때 급하게 확 도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천천히 돌아주시고, 오른쪽으로 돌았다 왼쪽으로 돌았다 번갈아 가며 돌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뉴스나 드라마를 틀어놓고 이렇게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으면 실외에서 걷기 운동을 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실내가 좁아서 방의 직선 길이가 1, 2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면 이때는 걷기 대신 저희가 1편에서 가르쳐드린 모커리 스케이트 운동을 하셔도 좋습니다. 자세한 운동 방법은 지난 영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야외 실내에서 걷기 운동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그냥 무작정 걷는다고 운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잘 걸어야 제대로 된 운동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걷기 운동 시 꼭 지켜야 할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걷기 운동 시 주의사항 첫 번째, 목을 숙인 채로 걷지 말아야 합니다. 걷기 운동을 하는 올바른 자세는 머리를 몸통 중앙에 놓고 어깨와 등을 활짝 펴고 걷는 것입니다. 요즘 스마트폰 보고 목을 숙이고 걸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는 위험할 뿐만 아니라 척추에 매우 좋지 않은 자세입니다. 또 한 손에 핸드폰을 들고 걷거나 쪽 어깨로 가방을 메고 걸으면 걸을 때 밸런스가 깨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걸을 때 핸드폰은 주머니에 넣고 걷고, 출근, 퇴근 시에 걷기 운동을 하는 분들이라면 한쪽 어깨에 매는 가방 대신 양쪽 어깨에 매는 백팩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야외에서 걸을 때는 돌아오는 거리를 미리 계산하시고 걸어야 합니다.
걷기 운동을 하러 나갔다면 어차피 집으로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서 걷는 거리와 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가는 것만 생각하면 너무 많이 걷게 되고 돌아올 때 허리에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아프지 않은 한도 내에서 걸어야 합니다. 디스크 환자분들 중에 걷기 운동을 하면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걷는 거리에 욕심을 내지 말고 짧은 거리부터 시작하여 조금씩 걷는 거리를 늘려나가야 합니다. 만약 30분만 걸으면 아프다면 그 정도까지만 걸으시고 나는 조금만 걸어도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실내에서 걷기를 하시는 것이 더 낫습니다. 네 번째, 내리막길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디스크 급성기에 내리막길을 빠른 걸음으로 걷거나 뛰면 허리에 충격을 주어 디스크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걷기 운동이 끝난 후에는 집에 가서 반드시 골반 고관절 운동으로 근육을 풀어줘야 합니다. 걷기 운동도 강화 운동의 성격이 있어서 하고 나면 근육이 뭉치기 때문에 이를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골반 고관절 운동은 염증성 통증으로 굳은 허리 근육, 인대를 풀어주는데 도움이 되는 운동이기 때문에 걷기 운동 후와 아침, 저녁으로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운동 방법은 지난 영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실내 걷기를 할 때는 가능한 따뜻한 방바닥에서 하시는 것이 좋고 바닥이 차갑다면 깨끗한 실내용 운동화를 신고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간혹 슬리퍼를 신고 걷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슬리퍼는 발에 밀착되지 않고 질질 끌면서 가기 때문에 좋은 자세로 걷기 어렵습니다. 슬리퍼를 신고 하느니 차라리 맨발로 걷는 것이 더 낫습니다. 자, 그런데 인터넷을 보면 바르게 걷는 법에 대한 정보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들이 많은데 자연스럽게 편하게 걷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걷는 것 자체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하지 말고 최대한 즐거운 생각을 하면서 걷는 것에 집중하면 걷기 운동을 꾸준히 즐기면서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허리 디스크 걷기 운동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협착증 환자의 걷기 운동법은 이미 다른 영상이 올라가 있으니 그걸 보시길 바랍니다.